자, 2021년 8월 5일 목요일 붕어형 이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고 왔는데 여러분 다들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정말 덥네요. 낮에 못 나가겠습니다. 낮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네요. 이 날씨에도 보니까 뭐 공사하시고 뭐 건물 짓는데 이제 자재 옮기시는 분들 보이더라고요. 와, 저분들 평소보다 일당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러다가 괜히 다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아니면 밖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힘들겠죠. 예. 아침에도 정말 일어나자마자 어, 잠깐 움직였는데 땀이 나더라고요. 아침 이 정도면 분명히 낮에는 엄청나게 더웠을 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이 더운 날씨 속에서 다들 고생하시고, 사실 본격적인 더위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8월달이죠. 8월 내내 계속 더울 것 같아요. 나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오는 예보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이런 날씨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원한 거 많이 드시고, 항상 중요한 게 멘탈 관리, 정신적인 안정, 이 두 가지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설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썰입니다. 첫 번째 썰의 주제는 부질없는 감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질없는 감정.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마음 먹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들. 제가 봤을 때 마음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감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집착과 미련이에요. 집착과 미련. 우리가 이 집착과 미련을 아예 안 가지면 좋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집착과 미련을 뭐 아예 안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집착과 미련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막 그런 생각 듭니다. 아, 방송 좀 더 잘할 걸. 아니면 뭐 저는 집착보다는, 집착도 하죠. 뭐 구독자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뭐 돈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합니다. 집착과 미련이 아예 없는 사람 없어요. 네, 이건 내가 봤을 때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생기는 감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있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집착과 미련이 있을 때 어느 정도 길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길게 자리 잡아서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돼요. 네. 특히 인간과의 관계에서 보통 집착과 미련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뭐 직장, 뭐 목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집착과 미련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괴롭게 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뭐 특히 뭐 연인 관계, 연인 관계. 한 사람을 끔찍히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막 연락처 막 계속 연락하고 막, 그 사람 휴대폰 막 확인하고, 아니 언제 도착했냐고 계속 묻고, 연락 안 되면 집 앞까지 찾아가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정말 사랑해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사랑해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요. 네. 저는 뭐 우정이든 사랑이든 기본적으로 매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매너나 어떤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착과 미련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집착을 하고 너무 미련을 가지면 신뢰가 깨져요. 친구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남친 여친 사이도 그렇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 돼요. 막 왜 연락 안 하냐고 막 징징대고. 그리고 맨날 뭐 해라고 조르고 이러면 신뢰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신뢰가 유지가 될까요? 아니 뭐 어디 오라고 막 보고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연락 그러니까 막 내 위치 추적하고 하면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무서워서. 상대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보통 집착하고 막 괴롭히고 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거에 중독된 사람들은 상대방이 얼마나 괴로운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집착이 과하면 범죄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네, 스토킹이죠. 제 방송에 집착이 과한 사람들 좀 보이죠? 어그로들 중에. 예. 저한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메일까지 보내가지고 한번 봐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줄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넘어서는 못한 행동을 하는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저 말고도 볼 방송 엄청 많다.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보다 말 주변이 좋고 더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이미 관계가 끝났으면 그거는 봉합하기 힘들다. 또 다른 인연을 찾아 떠나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설령 내가 어떤 누구를 차단했다, 보냈다고 해서 그분이 뭐 앞날 뭐 잘못되라,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뭐 차단당했다 하더라도 그냥 저랑 인연이 아닌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는 부디 제가 했던 행동을, 제한테 했던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방송에서 뭐 어떤 차단을 당하고 뭐 내가 보냈다 해서 뭐 다른 데 가서 똑같이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뭐 방송 보고 있어도 타치 안 합니다. 그냥 제 방송에서만 안 맞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못 잊어가지고 어떻게 재해서 풀어달라, 막 세컨 계정 만들어 괴롭히고 그런 사람도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범죄예요, 범죄. 범죄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가지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심이다. 좋아해서 그랬다. 근데 이젠 범죄예요. 뭐 아이돌 좋다고 막 아이돌 촬영한 데까지 가가지고 배 타고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공항까지 가가지고 애인인 척하고, 그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예요. 그 사생팬이라고 하죠. 그 사생팬, 말이 사생팬이지 그건 팬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범죄인. 스토킹 범죄인. 자기만 모르는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상대방 연예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범죄입니다. 그리고 뭐 그 연인 사이에 그런 것도 있죠. 데이트 폭력 같은 거. 그것도 범죄죠. 그냥 범죄가 아니라 중범죄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보통 당하는 적이 여자예요. 남자도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한테 막 맞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여자인데, 여자분들이 데이트 폭력을 당해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왠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 첫 번째는 뭐 보복당할까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신고를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네. 근데 범죄입니다. 자기 아무리 여친이 자기 뭐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그걸로 주먹을 때리거나 폭력을 쓴다는 건 이미 관계 끝난 거예요. 예. 네. 그런 거 다 집착이 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집착이 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집착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에 목매가지고 집착하는 사람이 자기를 똑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온라인에 어그로, 어떻게 하면 어그로씩 해가지고 계정 막 수백 개씩 만들고, 단대가지고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가가지고 적응할 수 있겠어요? 적응 못하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적응했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 직장을 다녀본 사람들 알잖아요. 내 직장 소중하잖아요. 내가 직장으로 돈 번다는 거 소중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안 잘리고 다리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직장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마당에 만약 저기 정시 팔려 있으면 직장을 제대로 다닐 수 있겠어요? 어그로 끈다고 밤새고 다음날 출근 안 하고 지각했는데 회사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막 계정 여러 개 만들고 한 사람들 중에 과연 자기 인생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집착이 빠지면 그 사람 인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 스토킹 하는 사람들, 뭐, 사생변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전 여친 집에 가가지고 헤어졌는데 찾아가가지고 막, 집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밥 먹고? 아니죠. 모든 일상을 다 포기했죠. 그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최근에도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내가 사건을 뭐 구체적 언급하기 좀 그런데 거기 봐봐. 그 CCTV 봐봐요. 하루 왼정이 죽 치고 앉아가지고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고 있잖아.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입이 끝난 마당에. 본인만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끝난 거야. 누가 봐도 끝났고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집착이 빠지면 그러니까 일상적인 부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정상이 아닌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정말로. 그래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네, 집착하지 마요. 자, 그리고 미련. 미련은 누구나 다 생기지만요.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야 합니다. 내 새로운 인연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차라리 미련의 감정이 안 생겼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생깁니다. 근데 미련이 좀 이게 오래 지속된다 하면 거기서 끊어야 돼요. 끝내야 돼. 아쉬워할 수 있어. 근데 아쉬움으로 끝내야 돼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결과가 당장 마음에 안 들더라도 승복해야 돼요. 예. 네. 근데 승복하지 못하고 자꾸 미련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까 뭐 1번, 2번, 3번은 보통 뭐 친구 연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 4번은 뭐냐 하면 공무원 시험이에요. 공무원 시험. 솔직히 말하면 이 공식 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명치가 아플 겁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공무원 시험 붙을 까면 안 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는 알 거예요. 자기는 이미 여기서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거 아는데 이미 투자한 시간도 아깝고 나이도 찼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여기 이 자리에 붙어있는 사람들, 도서관에 앉아있는 사람들, 책 보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전직렬별로 다 있어요. 이 공부라는 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특히 고시 공부라는 게, 공무원 공부라는 게 기적이 아니라랍니다.
갑자기 성적이 수위 상승 절대 안 해요. 이미 성적이 이 고인물화 된 사람들, 어느 정도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서 계속 쭉 머물러 있다가 아니면 더 떨어진다고 그렇게 돼요. 갑자기 확 안 올라가요. 확 안 올라갑니다. 왜냐? 오래 공부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공부 방식이 고수라거든요. 한 번에 못 바꿔요.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 있어봐야 시간 낭비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 너무 아깝고 미련이 생기니까 못 나온 사람들. 이 고시바닥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부모님한테 부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여기 있다간 병들 것 같아. 뭐, 물론 접어서 뭐 대단한 일을 못 하더라도 뭐라도 지금 해가지고 돈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내가 못 나올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나오셔야 돼요. 나오고 미련을 접으셔야 돼.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미련이 남았어요, 솔직하게. 이 공무원 시험 접는다는 게, 미련이 안 남는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안 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있어. 근데 어떡합니까? 왜 내 운이 여기까지인데.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공시 바닥에서 최선을 다했고, 뭐 물론 저는 무턱까지 가서 자잘하긴 했지만 저 승복했습니다. 승복했어요. 근데 공시 바닥에 써본 사람 알 거예요. 그렇게 승복하고 손 털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예. 비전이 생기지만 나와야 돼요. 내 새로운 인연을 위해서. 만약에 그 당시에 공무원 시험 안 적고 나왔으면 유튜브 못했겠죠.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못했겠죠. 지금 이런 썰방을 못했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새로운 인연입니다. 그 미련을 접었기 때문에 탄생하게 된 제 인생의 새로운 로드예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련을 숨길 수도 없고 이거를 접기 힘들겠지만, 내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끝내셔야 돼. 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실패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있는데 내가 언제 끝내야 될지, 내가 언제 마무리 지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돼.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라고 해서 나이 찰 때까지 계속 있어야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꿈나무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야구 선수들도 비참해지기 전에, 추해지기 전에 빨리 은퇴를 합니다. 그 후배 선수들이 암다 생각해서. 왜냐, 내가 자꾸 포지션 차고 있으면, 나이만 찼다고 포지션 차고 있으면 그 새로운 신인 선수들이 자리가 없잖아요. 그 선수들 계속 2군에 썩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막 그 야구 선수들이 보면, 프로 선수들이 막 나이 찰 때까지 막 어떻게든 막 안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예. 그거 좋은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집착과 미련.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서 내가 심하다, 여기서 너무 넘어가면 이거는 종잡을 수 없다 생각이 되면 끝내셔야 돼요. 네, 끝내셔야 됩니다. 정말 부질 없는 거예요. 네, 부질 없는 감정이에요. 시간 지나고 나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 대도안한 시험에 왜 그렇게 매달렸을까? 아니 근데 저 사람 없어도 사는데 내가 왜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막 노래를 불렀을까? 제가 뭐라고, 내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착과 미련을 너무 오랫동안 가짐으로써 인간으로서 취해진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 누구나 생길 수는 있지만 이거를 오랫동안 가져가면 이것만큼 안 좋은 감정이 없다. 집착과 미련. 그리고 집착과 미련의 끝은 파멸이자 나의 인생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같이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